하락의 원인 그리고 그 안에서 발굴할 만한 좋은 종목 뭐가 있을지 이정민 이사, 임순재 대표와 함께 짚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상황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차 전지 주춤하니 기회 보는 AI 로봇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국내 2차 전지주들의 어제 오늘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테슬라의 주가 급락 그리고 부진한 실적, 악재들이 가장 많이 꼽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이제 우리나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장중에도 좀 영향을 미쳤었죠. 네. 시간외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제 이제 본장에서도 마이너스 10% 가까운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주가가 162.99달러로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 1분기 실적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펼쳐졌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3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하락한 수치입니다. 테슬라가 이번 달에만 두 차례 연속으로 지금 현재 가격 인하를 발표를 했고요. 올해만 따져도 총 6번에 걸쳐서 지금 현재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박리담의 전략을 앞으로 좀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인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좀 기록했었던 테슬라인데 이제 테슬라 또한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그전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아마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슬라의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은 어제 코스닥도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오늘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의 장 흐름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가 뭐 과열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꾸준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어요. 그쵸. 뭐 이 정도 시총이라면 아직 가치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거다, 과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약간 빌미를 테슬라가 줘버리는 바람에 어제 오늘 좀 과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달리 같은 성장 섹터 안에 있는 AI와 로봇이 오늘장 움직인다라는 건 수급의 단기 이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조정을 네. 받는다라고 뭐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관련되는 건 뭐 테슬라 건도 있고 지금 상해에서 뭐 열리는 이제 모터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계속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약간 이제 저는 이제 국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 대해서 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과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거지만 좀 과평가하는 거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인공지능 관련돼서도 뭐 향후에 성장성 계속 이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돼서 정부에서 지금 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도 한 5,6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뭐 2027년도까지 뭐 AI 관련된 뭐 그러니까 소프트 회사를 한 250개 정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1,000억 이상 되는 매출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지금 한 150개 정도 수준이니까 그보다 한 100개 정도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인력도 뭐 2027년도까지 뭐 20만 명을 추가적으로 뭐 확보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AI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가 확대가 되고 뭐 인력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 자체는 계속 지금보다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게다가 최근 들어 인공지능 관련 쪽도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지금 이 챗 GPT가 나오면서 AI가 엄청 각광받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로봇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됐는데 이 성장주들이 전기차처럼 정말 성장이 확실하게 보장된 눈앞에 보이는 성장주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기대하는 자율주행이라든 수소차는 네. 기대는 하지만 너무 시간이라던가 규제가 많아서 투자 관점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잖아요. 그 후자 쪽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후자에 더 가깝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AI가요? 네네. 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열리긴 하지만 국내 회사들이 돈 벌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모델을 실질적으로 현업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서는
경우는 지금 현재 AI 모델이 적용이 되고 있죠. 이렇듯 특정 섹터 안에서도 이제 그 나뉘어서 업체들마다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삶에 녹여들 정도의 AI 이제 그 기술을 구현하는 회사는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결국 전 세계의 그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IT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갈라포가스화가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서 좌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하지만 지금 M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그 윈도우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좀 잠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을지 또는 협업 관계를 갖출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특히나 그 단독 기사 나와서 지금 현재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MS 부회장이시죠. 그 브래드 스미스가 이제 방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한 일정 중에 AI 기업, 국내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 5군데와 동시에 이제 회동을 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업체를 딱 그 나열을 좀 해드릴게요. 업스테이지, 그다음에 스캐터랩, 그다음에 리튼, 그다음에 프렌들리 AI, 그다음에 마음 AI 등 5개 업체들과 미팅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시장에 상장된 회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AI들 주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5.56% 정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듯 이제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MS와 협력 관계에 얽혀서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발맞춰서 종목들이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AI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국내 기업들이 과연 그 안에서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실제 수혜를 그쵸. 받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2차 전지랑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 관점에서 2차 전지랑은 또 다른 성장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 임순재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AI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그러는데 네. 뭐 2차 전지야 뭐 당장 뭐 물건이 만들어지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근데 우리 보시는데요. 시계 같은 거는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지금 AI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뭐 실세 생활에서 뭐 AI가 없으면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AI 시장 관련돼서 이제 좀 더 뭐 빠르게 개화될 것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빅테크 관련된 AI 시장 자체가 아직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이제 초거대 AI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챗GPT가 뭐 시장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거만큼 다른 회사들도 그만큼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가 만드는 이제 초거대 AI 같은 경우도 한번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출시되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MS 관련이나 뭐 구글에서 이제 AI를 만든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한글 번역하는 데 문제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그 장벽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네. 국내만은 뭐 이렇게 이제 초거대 AI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AI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급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임순재 대표님은 지금 AI나 로봇 관련해서 네.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성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많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한참 막 고공행진할 때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못 샀지만 지금은 좀 덜 부담스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뭐 환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AI가 빠르게 이제 접목이 될 수 있는 데가 네. 일단 목숨과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의료 부분이다. 생명과 관련된. 네. 네. 그래서 의료 관련된 AI를 하는 기업들한테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료 AI에 관련돼서는 뭐 단순하게 지금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뭐 암 치료나 그다음에 암 진단 관련돼서 많이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약간의 이제 사용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뭐 해외에서는 여전 그 사용 범위가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이번에 이제 AACR에도 나온 이제 루닉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영상 AI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뷰노 같은 경우도 뭐 영상 관련된 그런 이제 AI가 뭐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두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료에 접목할 수 있는 AI가 조금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더 빠를 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루닉과 뷰노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 알아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위기에 식량 가격 다시 들썩일까요? 오늘 그 효성 OMB가 상한가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한 일주일 전부터 기사들이 쏟아졌더라고요. 왜 나는 그 기사를 제대로 안 보고 관련주를 안 샀을까 좀 후회했는데 이 강세 배경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료, 곡물, 그다음에 뭐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제 각광을 받는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일주일 전부터 뉴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 뉴스에 반응하지 않다가 이런 식으로 항상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그런 다시 뉴스들이 좀 재생산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뉴스에 종목들이 반응을 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최근에 어쨌든 뉴스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은 그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는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흑해 곡물 협정 시한이 5월 18일까지로 이제 끝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정이 한번 맺어지고 나서 2번 연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그 러시아 측에서 또 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곡물과 비료와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줘야지 우리가 이 협정을 탈퇴하지 않겠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뉴욕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현재 아직도 좀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 이게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제3국가 특히나 그 아프리카와 관련된 그런 이제 국가들이 결국에 또 이제 곡물을 제때 이제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각 나라들이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지나가는 이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이슈일 것이다. 네. 그럼 실제로 최근에 곡물가는 좀 많이 올랐어요. 다시 어때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창 피크를 찍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단일 면적만 놓고 봤을 때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작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 절반으로 딱 줄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 다시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여전히 작물이 잘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황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듯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부정적인 뉴스에 조금 더 종목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어제 이렇게 양일에 걸쳐서 품절주,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 그다음에 이제 그 항상 중국과 이제 그 대립각을 세울 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항상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관련된 섹터들을 따로 정리해 둔다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소식에 뭐 비료, 곡물, 사료주들이 움직였는데 보니까 오후장에 누보는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한 효성 OMB는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9% 상승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제당의 경우에도 오전장에 반짝 올랐지만 현재는 7% 상승만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테마로서의 시세 분출은 좀 나왔다라고 보고 현구간에 급격하게 따라 들어가는 건 좀 그렇죠. 위험할까요? 일단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좀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곡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작황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도 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작황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가 원체 요즘에 이변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해당 그런 품목에 대해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사료주 같은 경우도 뭐 언제든지 또 이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설탕 같은 경우 조금 예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탕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인도, 인도 이렇게 태국 이런 데서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는데요. 이쪽 지역의 작황이 최근 3년 동안 계속 나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 가격의 최근에 고공행진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수출량을 지금 국내 수요를 위해서 지금 일단 수출 물량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가뭄 때문에 작황이 의외로 좀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탕 관련된 부분은 뭐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다고 뭐 이런 해당 종목에
뭐 투자 비중을 아주 뭐 높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정 부분 좀 제한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설탕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에 시세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뉴스로 관련 테마주들을 오늘 장 들어가는 거는 좀 늦은 것 같다. 잘 체크해놨다가 다음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 사보자. 맞습니다. 워낙 이제 곡물, 특히나 사료와 관련된 종목들은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시장의 주목을 못 받을 때 이제 좀 매수를 해놨다가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올 때 대량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오늘 시장에서 핫한 테마 다뤄봤고요.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한중 관계 경세 우려에 리오프닝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리오프닝이 올랐다가 또 주 후반쯤엔 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여러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뭐 로이터 이제 발언 이후에 상당히 좀 이제 중국 쪽에서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 양안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껄끄러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한미일 이제 3국에 대해서 동맹이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단체 여행객이 나가는 때는 이제 국가를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개국 정도를 지금 정해져 있는데 한미일 같은 경우 전부 다 이 국가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아직까지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제 어떤 형태의 이제 발표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반응도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반응이 뭐 그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심하게 아니라 평이하게 정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번 사태는 그냥 단순 일회성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이제 담화 내용이 그러니까 발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중 간에 약간의 좀 긴장 관계가 지금보다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걸 또 해소하려면 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조금은 시세가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GDP가 잘 그쵸. 나오면서 네. 그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국내 시장 안에 있는 화장품주들, 의류주들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뭐 실제 중국발 수혜는 더딜 것이다, 적을 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긴 했는데 리오프닝주의 대세 상승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기대감은 여러 번 주가를 움직였지만 네. 대세 상승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워낙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자체도 워낙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사실 마음의 상처 많이 입으셨죠. 그러다 많이 보니까 입었죠. 특히나 중국 섹터 쪽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로지 다 그런 상황들을 좀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대통령님 같은 경우 이번에 굉장히 좀 전략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이제 어떻게 보면 리서치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하로 또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 결집용으로 대통령께서 좀 이런 강성 발언을 좀 하신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방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포함된 경제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정경련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중소형주 위주로 아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뉴스가 나와서 상승을 할 때 그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우리가 미리 이렇게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빠른 매매를 해야지만 내 예수금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지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국에 정책 수혜를 어느 정도 입을지에 관련되어서는 이제 또 얼마나 정책 자금이 투입되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있죠. 특히나 미국의 대통령끼리 이제 만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나올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계속 좀 추적 관찰을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되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혀 배제되어 있는 또는 영향이 좀 미미한 관련된 업체들 위주로만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언가 그 외교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내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방미사절단에서 미국과 관련된 연관된 기업들을 네. 보는 게 오히려 더 투자 관점에서는 유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보면 5월에 휴일이 많아요. 네, 뭐 그렇죠. 노동절도 있고 그리고 일본엔 골드위크도 네. 있고 그래서 한 증권가에서는 이 일본 수혜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리포트가 나왔던데요. 네, 뭐 그게 한번 더 맞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쪽을 보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과거 뭐 이제 그러니까 1920년 그러니까 2020년 이전의 생각, 2010년도 생각에 네. 내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가면 갈수록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지금 뭐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그게 뚜렷하게 안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GDP 성장에서 소비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수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그 산업 자체가 이제 명품 관련된 부분 아니면 뭐 애국 소비 관련돼서 아마 양극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중간에 한국 제품에 끼어들 장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관련된 부분보다는 일본 관련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가 골든 위크라고 해서 보통 그때 많이 쉽니다. 뭐 소아의 날이라고 해서 뭐 일본 왕에 대한 뭐 생일 관련된 것도 있고요. 헌법의 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대부분 중간중간에 또 대체 휴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이제 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많은 이제 일본인들이 뭐 일본 내에도 여행을 다니겠지만 해외 여행도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명동에 가보시면 일본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본 관련된 관광객들에 대한 그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시세가 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일본 관련돼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5월 초에 또 연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해외를 많이 나가고요. 그러다 보면 항공이나 여행,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본 특수는 기대, 하지만 중국 특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리오프닝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항공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당장에 무언가 중국에 판매하려고 했던 화장품 소비라던가 그쵸. 혹은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대거 싹쓸이할 것 같았던 뭐 면세점 같은 데는 당장의 타격이 클 수 있지만 항공은 중국인만 오는 게 아니라 일본, 동남아도 있고 또 우리도 많이 나가고 있는 그쵸. 추세잖아요. 좀 항공주 쪽은 괜찮을까요? 네, 저는 당분간 항공주는 이제 안정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이제 벚꽃 시즌 때 일본을 잠깐 갔다 왔었었는데요. 오. 항공기 안에 빈좌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렇듯 이제 그 일본을 어딜 가도 한국인들이 워낙 많죠. 네, 그렇듯 최근에 이제 여행 붐이 다시 한번 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이제 항공사들도 점점 기재를 늘리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워낙 기재 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특히나 그 기장님들이 코로나 시즌 때 굉장히 많이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기장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각 항공사들이 기장님 구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미리미리 대비를 했던 업체들 위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본다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사태 때도 이제 항공 기재 편수를 늘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30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번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추측하기로는 61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이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도 잘 피해갔고 그 이후에 그 수혜를 오로지 누릴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한다라면은 리오프닝주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윗꼬리가 아니라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주가를 좀 잘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웨이 항공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